마켓 시그널 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증시까지도 다뤄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간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파악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분위기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시그널 긍정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앵커님 바지처럼 그린라이트를 켰습니다. 금요일장 3대 주요 지수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다우지수가 0.4%,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2%, 1%대 강한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 지난 2월 이후 가장 큰 일일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3대 주요 지수가 이렇게 훈풍에 올라탈 수 있었던 건 다 빅테크 때문이었습니다. 빅테크 파워가 시장을 한껏 들어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 상황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름답고 큰 기술 대형주가 되겠습니다. 시총 1위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8% 강세를 보였습니다. 호실적에다가 AI로 돈을 벌고 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읽혔고요. 시총 2위 애플은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0.35% 내림세였습니다. 시총 3위 엔비디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시총 4위 구글, 호실적에다가 배당에다가 또 첫 자사주 매입까지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호재를 불렀습니다. 이러면서 또 시총도 2조 달러대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아마존이 3% 강세를 보였고요. 또 테슬라 M7 중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종목이죠. 1%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와 좀 연결을 해본다면요.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고 또 최근에 AI와 관련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테슬라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주말 사이 중국을 깜짝 방문해서 자율주행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이 테슬라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의 움직임이 어떠할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금요일장에서 영향을 준 지표 한 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되겠습니다. 근원 PCE 가격 지수 그리고 헤드라인 PCE 가격 지수 모두 2.8%, 2.7%로 예상치보다 0.1%포인트씩 높게 나왔는데요. 사실 물가가 높게 나왔다는 것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법하지만 바로 하루 전날이죠. 미 상무부가 1분기 PCE 가격 지수를 예상보다 크게 높여서 발표한 영향으로 이미 충격을 받았던 시장인 만큼 0.1%포인트 상승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시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또 전월 대비 상승률이 예상치에 부합했다, 0.3%로 부합했다는 점도 시장이 안도하는 요인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물가가 끈적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시간대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1년 후의 물가 상승률이 어땠을 것 같나요? 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 2.9%일 것 같다라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4월에는 이게 3.2%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물가가 2%대가 아닌 3%대에 안착할 것 같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수치로도 그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가 물가는 못 잡고 오히려 경제 성장만 둔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책도 듣고 있는데요. 연준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갔는데요. 금리 인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우세하고 오히려 동결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가장 크죠. 다만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경계를 하셔야겠고요. 하지만 이 금리가 동결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정책보다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국제 유가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국제 유가, 금값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34% 상승하면서 WTI 배럴당 83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금값도 0.2%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면 빅테크 랠리 덕에 국내 증시 훈풍 이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경계감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캐스 뷰캐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매니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he AI theme continues to drive stocks, particularly on a day like today when Microsoft and Alphabet are showing that the AI theme is moving from concept to revenue to cash flow in a very dramatic and accelerated pace, frankly. Both those companies reported earnings yesterday afternoon, had positive results, and the theme has moved to now more tangible, again, revenue and income in a way that has driven the NASDAQ thus far over the past 12 months. Continues as we see these mega cap companies that encompass a large portion of the benchmarks move in a very dramatic and upward fashion. 네, 주말 사이 전해졌던 이슈들로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 움직일 개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키워드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라늄과 구리 관련주 오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단독으로 전해진 소식이긴 하지만 UAE 관련해서 오늘 움직임이 나올 부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반짝 움직였던 OLED 관련주들 종목들까지 파악을 해보시죠. 먼저 우라늄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운드당 106달러가 넘어서면서 최근 1년 동안에 70%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폭까지 상회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잘 나가는 반도체 위에 더 잘 나가는 우라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월 5일에 파운드당 106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흐름 올 초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원전 운영사와 함께 전력 구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해온 만큼 이 AI 붐을 선도하는 빅테크 기업들도 관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은 그렇다면 지난 한 달 그리고 또 종가 현황으로는 어떠했을지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만 일단 지난주에는 모두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보성 파워텍이 2.7%,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2%대 반등을 보였는데요. 다만 지난 한 달 동안은 7%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는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5%가 넘는 반등을 만들어냈고요. BHI도 0.3%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 출발하고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이 나올지 지켜보시죠. 두 번째로는 구리 관련주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구리 관련주는 사실 국내에서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만 주말 사이 다시 한번 구리가 2년 최고가를 달성한 만큼 오늘의 변동성도 체크해 보시죠. 일단 구리 같은 경우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년 만에 톤당 현재 $10,000를 다시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전선이나 가전제품, 전기차, 풍력에까지 들어가면서 사실상 경기 선행지표다라는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데이터 센터 건설 확대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혜를 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구리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장중에 톤당 $10,031를 기록하면서 2022년 4월 이후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준 모습이고요. 올해 들어서만 16%, 저점 기준으로는 20% 넘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관련 수들의 흐름은 어떠할지 전장의 마감 현황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의 일진전기가 17%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송전망 16만 킬로를 교체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전선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었죠. 그중에 일진전기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갔었고요. LS 같은 경우도 10% 가까이 반등을 했고 이구산업이나 서원 그리고 풍산 모두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구리 급등 가격 소식에 또 반응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은 단독 보도로 나온 소식입니다만 최근 단독 보도와 관련돼서 장중에 주가 변동성이 많이 적용되는 종목들이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 소식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UAE 관련주들 오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키워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억 달러의 주인공이 누가 될 수 있을지 오늘 국내 여러 기업들의 눈치 보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부호죠. 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5월 말에 방문 예정이었는데 조금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지난해 300억 달러, 원화로는 41조 원을 한국 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한 때 그 300억 달러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에 대한 이 키워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이나 방위 산업 등에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종목들, 기업들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토스나 현대차,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CJ 등이 그 주인공이 될 텐데요.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또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시죠. 종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UAE 관련해서 함께 확인해볼 종목들 이렇게 나열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장에는 한국전력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밸류업과 관련돼서 최근에 많이 증시 안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현대차도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13% 정도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전장에서도 동일하게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외 CJ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락세로 마무리가 지어졌지만 개별 기업단에서 종목이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시죠.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확인해볼 부분은 시간 외에서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들이고요. OLED 관련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과 함께 동맥을 맺으면서 이 시간의 거래에서 한 종목이 상한가에 간 모습을 포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캠트로닉스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고요. 삼성전기와 함께 유리기판 동맹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장 마감 이후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와 연관돼서 또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일단 종가 현황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익시스템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한가로 장중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졌었는데요. 중국의 BOE 8.6세대 증착기 시스템과 관련해서 공정 입찰에서 단독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면서 장중에 좋은 상승 흐름을 받아갔습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도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2%대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HP테크놀로지 장중에는 2% 하락 마무리됐지만 유리 기판과 OLED 관련된 테마가 상승하면서 시간 외에서도 동일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을지 관련주들의 흐름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까지 국내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체크해볼 종목들 파악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덥긴 했어도 화창해서요. 좀 마음도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흐리긴 합니다. 자, 이번 주의 첫날인 오늘 월요일은 어떤 뉴스들 준비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일이 일면의 톱 기사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과 ASML, 자이스 삼각동맹이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을 주도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ASML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신 회사죠. EUV,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충분히 잘 알려진 회사이기도 한데 자이스라는 회사 이름은 조금 낯서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싼 안경 R로 좀 이름이 좀 알려져 있긴 한데요. 글로벌 광학 기업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 글로벌계에서는 유명한 회사인데 왜 그럼 이재용 회장이 이 자이스라는 나라를 독일까지 가서 만났을까? 여기 좀 왼쪽에 있는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칼 람프레이트 자이스 그룹 CEO인데요. 왜 만났을까? 바로 이 자이스가 ASML을 만드는 EUV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EUV 장비 하나에 이 자이스가 부품을 3만 개나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EUV 장비는 결국 자이스가 없으면 못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결국은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회장이 가서 ASML과 이 자이스 간의 이른바 삼각 동맹을 지금 주도한다, 이끌고 간다 이제 이런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회동을 통해서 이 자이스가 국내에 R&D 연구소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삼성과의 어떤 국내에서의 협력, 전 글로벌한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삼각 동맹을 통해서 이제 뭘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삼성이 지금 밀리고 있는 게 반도체 분야에서 바로 이제 파운드리 쪽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특히 이 EUV 장비를 통해서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이를테면 TSMC와의 이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어떤 그런 돌파구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TSMC가 이 파운드리 분야 글로벌 점유율이 61%, 삼성전자는 10%대 초반. 격차가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파운드리 업계 1위를 치고 올라가겠다 이런 식의 얘기하기는 아직 좀 이른 건 분명히 맞고요. 다만 초미세 공정 분야에서는 사실은 격차가 크진 않기 때문에 삼성이 이 삼각 동맹을 통해서 이 격차를 좁혀 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파운드리 이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를 좁혀서 결국은 더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좀 상당히 좀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와 이 TMC 간의 소위 말하는 삼각동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삼성과 ASML, 자이스 간의 삼각동맹이 이제 같이 선의의 경쟁도 하고 또 협력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때 이후에 한 3, 4년 만에 다시 한국 반도체, 소위 말하는 K 반도체 호황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가볼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굉장히 고민스러운 표정의 얼굴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에 사실은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미국이 과연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 상황으로 갈 것이냐 여부였는데요. 다행히 지난주 후반에 나온 3월 개인 소비 이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2달 연속 1%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면서 일단 경제 둔화,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는 낮아졌습니다. 워낙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 소비의 3분의 2, 67%가 소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아니라 이제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여부로 가는 그런 모양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표 같은 걸로 봤을 때는 이 고물가 상황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파월 의장도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었던 서비스 물가, 특히 슈퍼코어 인플레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근원 서비스 물가, 주거비라든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연율로 5.5%, 연준의 물가 목표치 2%에 거의 3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히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고요.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결국은 서비스 물가가 잡혀야 금리 인하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런 미국의 고물가가 지금 가장 직격탄을 좀 맞고 있는 게 바로 엔화입니다. 지난주에 일본 엔화,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158엔까지 올라가서 160엔대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 좀 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의 고물가, 고금리라고 봐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일본은행이 지난주에 금리를 또 동결했죠. 이런 실망감도 겹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대로 간다 그러면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으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엔화의 약세는 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조선 3사, 조선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나온 조선 3사의 실적을 살펴보면 3사 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흑자를 기록했다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상 내용이고요.
왜 이렇게 조선사들 좋죠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리해 본 것만 해도 한 5가지가 되는데요. 일단은 가격이 비싼 이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한 3, 4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주의 수익성 지표 꼭 보셔야 될 게 이 클락슨 리서치에서 발표하는 신조선 가격 지수라는 거인데 세 배 가격 지수라는 거죠. 이게 15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싼 이 친환경 선박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조선과 해운 산업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전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중 갈등에 따른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뭐 그동안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강달러 수혜주. 그다음에 하나 더 오늘 아침에 몇 군데 신문에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방산 모멘텀까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지금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조선사들이 배 잘 만들거든요. 특히 군함 잘 만듭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또 이 선박 수리에 대해서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 때문에 지금 방산 모멘텀까지 합쳐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호재로 봤을 때 당분간 이 5가지 호재가 크게 꺾일 만한 내용들은 없다 보니까 조선주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이번 주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제 증권면에 있는 주간 증시 전망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요. 국내 주요 경제 일정은 이렇게 앞서 정다현 앵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우리 시간으로 이제 2일 날 나오게 될 FOMC 기준금리 결정 문제. 그다음에 이날 한국에서 또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오긴 합니다만 정부에서 밸류업 이 가이드라인이 또 발표가 됩니다. 이 2가지가 이제 해외와 국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금리는 거의 동결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특히 앞서서 서비스 물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향후 금리나 시점이라든가 금리나 횟수에 대한 부분들 금리나 시점이 이미 많이 뒤쳐졌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특히 금리 인하를 올해 과연 기존에 나온 대로 2번 정도 과연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모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2번이 아니라 1번일 가능성도 있고 그나마 연말이나 아니면 아예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회장의 발언 유심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국내에서 밸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금투세 페이지, 그다음에 ISA, 즉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계좌를 지금 현재 1인 1계좌인데 이거를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부분들, 양도소득세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이런 얘기들이 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금융주들은 반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부터 좀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실적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시점입니다. 21대 국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결국 이게 법이 통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야 되고 시점이 좀 뒤로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는 일단 가이드라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게 또 결정되는 게 아니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제 구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가늠하시면서 밸류 프로그램, 이 가이드라인 관련된 부분은 참고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일섭의 매드토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LS전선 진짜 초전도체 관련주는 나야 나. 피트 구리도둑 아웃입니다. 자, 초전도체 관련주 하니까 또 갑자기 가슴이 벌렁벌렁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니 우리나라는 이런 걸 좋아하는 게 뭐 저기는 죄는 아니죠. 이게 미국도 보면은 레딧이나 무슨 로빈후드에서 아시다시피 밈 주식이라고 엄청 들썩이던 때가 있었어요. 게임스탑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종목들은 뭐 나라별로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게 좋으면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면 나쁘다고 해야 되나 더욱더 그런 들썩이는 게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밈을 우리나라에도 무슨 밈 학원이 있나요? 다들 뭐 웹디자이너 출신은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런 밈들을 밈하고 드립은 정말 전 세계 대회하면 1등할 것 같아요. 지금 미니진 밈 도배하고 있더라고. 진짜 국팁 원탑 이제 쇼미더머니 나오실 것 같습니다. 강제로 이런 상황이고 초전도체도 지금 그 당시에 너무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 무슨 저기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과가 생기고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한국어 좀 가르쳐 달라고 무릎 꿇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실행이 되면은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어떤 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 대국이 돼보고 싶은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 초전도체 관련주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재 초전도 현상 관련주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뭐 가면은 그만이겠지만 일단 구리도둑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구리도둑. 아니 구리도둑이 많아지면 이거 솔직히 구리 차트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금도둑 귀금속상에서 금은빵 도둑이 많아지고 구리 도둑이 많아지면 그 무슨 소리예요? 그걸 갖다 팔았을 때 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금은 가격이 떨어지고 돈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그걸 훔쳐다가 팔아서 돈이 안 되면 도둑이 없겠죠. 지금 아르헨티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뭐 아르헨티나가 망해가지고 아르헨티나는 정말 이제 힘드니까 그냥 구리전선 다 훔치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프랑스라고 선진국이라고 다를까? 미국, 프랑스도 어떤 소수의 굉장히 똑똑한 헤드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지 인구가 워낙 많고 인종도 다양하고 계층도 다양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으면 도둑이 더 많아요. 그렇죠? 프랑스 우리가 맨날 향수 냄새 나고 그럴 것 같잖아요. 향수를 뿌리는 이유가 지하철에 너무 지린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향수를 만든 것이고 들쥐떼가 끓으니까 하이힐 신고 있는 거고 뉴욕의 지하철에 특공대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약간 좀 정치적인 거. 왜 하필이면 발목을 잘랐을까요? 이게 지금 LA 한인타운 사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보고 계시죠? 한인타운에 메가도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LA니까 LA 타임즈를 창간한 아까 나온 그 동상은 있어요. LA 타임즈를 창립하신 분은 놔뒀는데 신문사니까 그 옆에 신문 배달부가 있었다고요. 신문 배달부가 잘린 겁니다, 지금. 아까 나오신 분은 LA 타임즈를 창립하신 분이에요. 동상이 나란히 있어요. 근데 그 분은 살려놨어요. 너무 바빠서 못 잘랐나 봐요. 그 옆에 이제 신문 배달부가 신문을 들고 배달하는 동상이 있는데 발목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만 남겨놓고 훔쳐간 거예요. 이걸 녹이면 청동이죠, 청동. 금은 동이 구리예요. 구리 메달 받는 거예요, 3등은. 올림픽에서. 이게 청동인데 밖에는 청색이잖아요. 이걸 녹이면 이제 구리가 나오니까 그걸 팔면 돈이 엄청 되는 거예요, 지금. 구리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구리 도둑이 기승을 부린다. 그러니 구리 가격이 오른다는 이게 반증이죠. 다른 나라에도 엄청 많습니다. 구리 도둑 검색해보시면 지금 사회 뉴스면에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이 정도로 구리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과자 만드는 회사가 예를 들어 오리온의 초코파이를 만들면 마시멜로 가격이 올랐는데 초코파이 가격을 인상을 못하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오리온은 손해보네? 그게 기본이죠. 그럼 여기서도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구리 도둑이 저렇게 기승을 부리니까 구리 가격이 올랐는데 그럼 구리를 가공해서 파는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맨날 메달만 팔고 살진 않겠지만 예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3등한 그 팀이나 선수에게 동메달을 수여하는 동메달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구리 가격이 올랐는데 동메달을 팔아야 되는데 올림픽 협의회나 이런데 그 가격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근데 구리 가격은 오르고 마진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업체
이 업계에는 뭐가 있냐면 에스컬레이터 조항이라고 있어요. 이게 메이저리그 계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선수의 연봉을 자동으로 올려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 에이전트를 잘 만나면 이런 걸 조항을 넣습니다. 이 대형 전선업체도 이런 게 형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선을 하루아침에 깔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처음에 그 조항에 에스컬레이터 조항이 없으면 그러면은 전선업체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격은 올랐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구리 가격이 올라버리면 거기 그때 산 구리 가격을 반영을 못 하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조항이 없으면 이 근로자들은 그냥 고용을 단기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 회사에서는 일하기가 싫겠죠. 근데 이 업계는 어떻게 보면은 요쪽에 굉장히 가중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조항이 항상 도입이 되고요. 구리 가격이 변동하면은 판매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마진이 축소되겠네. 이런 것은 구리 전선업체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반영해서 팔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리 케이블에서 더 나갑니다. 그동안 구리 전선을 대부분 우리가 구리를 이용합니다. 전선을 케이블을 까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가 왜 나왔냐? 초전도 케이블을 까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게 바로 LS 전선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초전도 케이블을 왜 까느냐? 구리도 그렇고 일반적인 금속이 다 저항이 있잖아요. 너무 오래된 우리 기본적으로 과학 실험실을 다 배웠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알코올 램프 장난만 치셔서 다 모르죠. 저도 알코올 램프 불장난만 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구리에 대한 걸 무조건 배웁니다. 처음에 전기 저항이 어쩌고 하는데 한전에서 2019년 11월 달에 꿈의 기술 초전도 송전 세계 첫 상용화라는 것을 직접 썼다는 얘기죠. 여기서 대대적인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존의 구리도체를 초전도체로 대체한 케이블인데 밑줄 긋고 진한 글씨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송전 용량이 5배 이상, 송전 손실이 10분의 1 이렇게 줄어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LS 전선 대표이사님이 참석을 하신 걸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초전도 케이블이 2019년에 11월에 상용화가 되었다. 세계 최초로. 이게 신갈 흥덕 변전소 간의 세계 최초의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입니다. 초전도 형상이 영하 270도 가까이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실개천에 물이 이제 여행 많이 가실 텐데 실개천에 물이 가득 흐르려면 어디서 물이 많이 나와야겠어요? 일단 바다에서 물이 확 쏟아져가지고 강에 넘쳐가지고 실개천에 흘러 들어와야겠죠. 전기도 똑같습니다. 전압이 굉장히 높고 고전압을 쏴야 그러니까 고전압이 어디 있겠어요? 고전압이 내 아파트 바로 앞에 관리사무실에 있다. 그러면은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데모하고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고전압은 다 산속이나 저기 바다 멀리 있습니다. 거기서 건너와서 중간중간에 변압기, 변전소에서 저전압으로 변전이 돼가지고 가정이나 이런 데 꽂아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변전소가 막 주위에 있다. 근처에 있다. 그러면 싫어하겠죠. 고전압 높은 것이 전자파도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전도는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변전소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전압으로 그냥 흘려줘도 되는 거예요. 전기 저항이 없으니까. 고전압으로 오면서 전기가 손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초전도 케이블은 전기 저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초고전압으로 쏠 필요가 없고 변전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을 조금 흘려보내도 그만큼이 그냥 그대로 가니까요.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도심지에 대규모 변전소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구리도둑 검색해보라고 했는데 변전소 반대를 검색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동네에 변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다 난리가 결사 반대입니다. 혀 깨물고 죽는다고 해요. 동네 주민들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감옥보다 더 싫어요. 이거는. 구치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초전도 케이블 하면 대규모 변전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고전압으로 흘려보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23kV 이걸로 변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154kV입니다. 근데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변전소의 역할들은 이 변압을 고변압에서 저변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동해주는 통로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초전도 케이블을 왜 다 깔 수가 없느냐? 돈이 많이 드니까요.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구리 관련주가 이런 전선, LH 전선 같은 전선 관련주가 있고 변압기 관련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초전도 케이블을 다 깐다고 하면은 저기는 상관없겠죠. 예를 들어 뭐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변압기 업체인데 변압기 업체가 안 좋아야 되는데 HD 현대일렉트릭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초전도 전선을 다 깔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 최초의 LS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이 이건데 이걸로 세계 최초로 지금 상용화해서 깔아놓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도면이 잘 나옵니다. 우리가 그 초전도 예, 이게 삼상 동축 초전도체라고 무슨 삼상 다보탑 불교 석탑 같죠, 무슨? 그쵸? 정말 멋있습니다. 저기 일단 구리도 들어갑니다. 초전도 케이블하고 무슨 초전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리도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구리는 아까 전에 에스컬레이터 조항을 이용했고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초전도 케이블이 싸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도면이 나올 거예요. 도시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아까 말했는데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된 초전도체는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 초전도체는 상온 상압. 기본적인 상황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생되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상온 초전도체, 상압 초전도체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 초전도 신성델타테크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그 장점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냉각 시스템을 통해서 그 온도, 저온에서만 초저온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초전도 케이블 다 못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전도체 밈처럼 정말 그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면 LK99가 진짜라면은 그러면은 지금 구리 케이블이 싹 다 초전도 케이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냉각 시스템이 필요로 하니까 돈이 비싼 건데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정말로 발견한 게 사실이라면은 그쵸? 신성대테크 좋아하시는 분. 그럼 냉각 시스템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 온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초전도 케이블로 싹 다 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성대테크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냉각 시스템이 엄청나게 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대신에 아까 전에 변전소가 없는 거죠. 그게 장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구리 케이블을 초전도 케이블로 일반 케이블을 초전도 케이블로 이 대체를 해가지고 지금 그쵸 고전압이 필요가 없는 저기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잘 끼운 초전도 케이블 하나 덕에 열 변전소 필요 없다. 네, 이번 주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일 휴장이 있기는 하지만 FOMC 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요. 국내에서는 밸류업과 관련된 2차 세미나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디로 시선을 둬야 될까요? 일단 오늘 증시의 개장 전략부터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오늘 우리 증시 보합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은 상승 전망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바도자산운용 종합금융본부 윤정식 상무도 상승으로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 최병진 이사도 오늘 상승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관심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호석 차장은 기아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재규 본부장은 KMJ, 이성웅 차장은 LS 관심주로 알려주셨습니다. 윤정식 상무는 LG 이노텍, 그리고 최병진 이사는 JNTC 관심이 있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계산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장 어떤 부분들 체크해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그리고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호석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보합으로 전망하셨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지난 한 주부터 체크를 하자면 저 PBR 관련주와 반도체 2차 전지 간의 시속 게임이 반복되었던 한 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장의 주도주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주가의 변동을 좀 가속화시켰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실적 발표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건데요.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 출시라든지 로보택시 관련된 전략을 발표할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했었고요. 또 이제 그 이후에 다른 날에는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조금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볼 것은 시장에서 주도주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다양한 이벤트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앵커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FOMC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한국이 이제 수출입 지수로 이제 발표가 될 것이고 중국 PMI 지수에 대한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 이제 글로벌한 이슈들이나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실적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한국이든 미국이든 실적에 의해서 개별 종목들의 방향성이 좌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가이던스에 따른 개별 업종 모멘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표와 실적, FOMC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실적에 집중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규 본부장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전망하셨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지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단기적인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 약세로 이어졌을 때의 그런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좀 부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큰 관점에서는 금리와 환율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환율은 아직까지 안정이 되고 있지 않지만 금리 쪽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크게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휴장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노동절이기 때문에 휴장이 주후반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 자체는 좀 제한적이면서 증시의 변동성 역시도 관망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 일부 선반영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반도체 쪽이 그 이전처럼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가거나 강세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좀 소외받았었던 종목들이나 조정을 잘 받은 종목들 위주로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1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쪽에서 유리한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조선 관련주들 주가의 변동성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지금은 모든 업종들이나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부 업종과 종목군들에 좀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양봉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역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정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금 상승 흐름이 가능할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저희 관심주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호석 차장님 관심주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기아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죠. 실적에서 굉장히 호실적을 냈는데요. 1분기가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무적인 것이 영업이익률이 13.1%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1분기가 원래 전통적으로 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는 것이고요. 이 배경을 좀 체크해보자면 환율에 대한 환율에 대한 수혜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판가가 높은 원래 이제 판매 가격이 높은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판매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이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경우에 이제 믿음이나 충성도가 있을 경우에 그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아의 브랜드력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얘기를 할 부분이 결국 1분기가 비수기였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은 2분기부터는 이제 공급 물량이 풀리면서 조금 더 이제 나아진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향후 이제 실적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저희가 저 PBR 밸류업 관련주로서 기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호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호실적이 기대되는 기아 오늘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재규 본부장님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 관심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오늘 KNJ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반도체 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면서 성장하는 실적이 나오는 그런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4분기 이후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 이게 1분기 때 체크가 됐었죠. 그리고 2분기, 3분기로 시간이 좀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앞으로 2분기나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종목별 선별이 필요하고 이 KNJ 같은 경우는 이제 포커스링이라는 것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포커스링 같은 경우는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수혜를 받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램 쪽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쪽도 공장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KNJ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에서 KNJ라는 기업,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글로벌 업체들에도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KNJ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증시 5인의 전략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상승 출발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훈풍이 다시 국내 증시로 이어질지 매우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 실적에 주목을 하면서 종목 장세 펼쳐보자 말씀을 해주셨던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실적과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발빠르게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